자, 이제 N으로 간다. 오, 나왔어. 더 뉴 아반떼 N을 타보기 위해 수유역 인근에 있는 소카존으로 왔다. 에피소드 수유 838로 수유역 5번 출구에 가까운 소카존이다. 최근 소카 아반떼 N이 굉장히 핫하다. 아반떼 N을 집 근처에서 빌려서 타볼 수 있다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웠다. 스포티한 차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차가 전손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부작용도 있었지만 나와 같은 사람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다. 올해 판매량 386대, 그것도 100대는 소카에서 구매했을 더 뉴 아반떼 N은 국내 자동차 판매량 179위에 달하는 비인기 차량이다. 페리 이전 아반떼에 342대를 더하더라도 728대로 142건, 지프 그랜드 체로키나 BMW X6와 판매량이 비슷한 정도다. 국산차인데도 이 정도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건 매우 인기 없는 모델이라는 뜻이다. 소카에 100대 풀린 거로 이렇게 이슈가 된 아반떼 N인데 판매량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이다. 현대차는 고급스럽지 않다라는 이미지와 튜닝카는 양카라는 이미지가 시너지를 내며 아반떼 N에 대한 이미지를 절하시킨다. 두 번째로 아반떼라는 네이밍 때문이다. 아반떼라는 네이밍은 국민차, 사회초년생의 차, 가성비 차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다. 그런 차를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성능을 좋게 내놓았다 하더라도 아반떼는 아반떼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라면에 산삼을 넣고 랍스타를 넣어도 라면인 것처럼 아반떼 N이 아니라 N1이든 N3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였다면 어땠을까? 셋째로 데일리카로 쓰기 애매하다. 화려한 외관, 시끄러운 배기음 등은 주목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보편적 한국인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차량을 이동수단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티함보단 편안하고 고급스러움 더 선호하기도 하다. 거기에 좋지 않은 연비로 유지비까지 저렴하지 않으니 타깃층이 너무 좁아져 정말 매니아들만 구매하게 되는 거다. 이런 요건들로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역치값을 넘지 못해 판매량은 저조하다. 하지만 멋진 디자인과 팝콘 배기음, 리뷰어들의 호기심과 흥미에 대한 역치값은 충분히 넘겨주었다. 사고 싶진 않아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차의 위치까지는 오르게 된 거다. 나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아반떼 N을 체험할 생각에 두근두근하다. 가장 재미있는 차를 꼽아보라면 빠질 수 없는 3시리즈의 파생 모델, 4시리즈를 타고 있는 나이기에 국산 고성능 브랜드에는 과연 어떤 즐거움을 줄지 기대가 됐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미모의 아반떼 N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반떼보다 훨씬 스포티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개인적으로 아반떼는 국내외 모든 전륜구동 차량들 중 디자인이 톱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디자인으로 후륜을 만들었다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인테리어는 기존 아반떼 대비 큰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핸들이 있는 N 버튼과 패들 시프트가 분위기를 물씬 살려준다. 처음 시동을 켜고 느낀 건 배기음이 상당히 크다는 거다. 아반떼 N 자체가 배기음이 큰 모델은 맞는데 스포츠 모드나 N 모드가 아닌 기본 배기음도 생각보다는 훨씬 컸다.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 혹시 훅 나갈 수도 있으니까 노멀로 갈게요. 출구 어디야, 출구? 잘 나가? 핸들이 되게 묵직하고, 오, 확실히 일반 아반떼랑은 그걸 달리하네. 근데 차체가 생각보다 낮진 않네. 내가 그동안 너무 낮은 걸 타서 그런가? 그냥 딱 아반떼 정도인 것 같아. 핸들 감각은 꽤 묵직했고 자동차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기운을 갈무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출구 개멀어. 반납할 때도 좀 일찍 들어와야겠다. 리얼 10분 걸림. 반납도 지하 5층에 놔야 돼. 너무한데 이거? 이건 솔직히 시간 더 줘야지. 보너스를 30분씩 더 줘야 돼. 정비권 차량입니다. 진짜 가보자고. 어때? 아직 뭐 어떠고 자시고를 논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지금까지 평범해. 생각보다. 공도에 나가서 운전해본 첫 느낌은 핸들이 좀 더 무거운 것과 출력이 좋은 것 빼고 일반 아반떼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많은 차를 타보지 않은 일반인 기준으로서 느끼는 솔직한 감각이다. 막히는 서울 시내이기도 하고 N은 고속과 코너에서 강점을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 오우 씨, 림펠 것 같아.
너 여기서 그러면 우리 TV에 나와. 쟤네들 또 미친 짓 한다고. 안 되겠다. 우리 사람들 없는 데서 하자고. 그러니까. 팝콘이라도 서투리고 싶지만 보행자들에게 민폐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BMW 420D를 처음 탔을 땐 비록 서울 시내라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 좌회전, 유턴 시 조향 감각과 해두성이 뛰어나 재미있게 느껴졌는데 아반떼에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 평일 낮 시간대라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비하면 한산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도로가 많이 막혀서 답답했다. 뭐가 나올 것 같아. 드디어 고속주행이 가능한 구간에 도달했고 N모드로 전환했다. N으로 간다. 오, 나왔어. 와우. 봐봐봐. 네. 와, 터널이야. 와우, 터널. 안 터진다. 아, 왜 안 터지? 와우. 내가. 아, 너무 못하겠어. 왜 팝콘 터트리는지는 알 것 같아. 지금인가? 와우. 지금 쪽팔려서 못하겠네, 이제. 고속도로도 아닌 국도 수준에서 제대로 된 스피드를 누리긴 어려웠고 코너길도 많지 않아 아쉬웠다. 아반떼 N의 진정한 성능을 거의 느껴보지 못한 느낌. 대여료가 너무 비싸서 2시간만 대여했고 그것도 친구랑 나눠서 탄지라 무슨 마트 시식코너만 먹고 온 것처럼 아쉽기 그지없었다. 아, 코스를 잘못 짰다. 우리 집에서 오는 코스랑 이렇게 다르게 올 줄 몰랐네. 코스를 잘못 짠 것도 있겠지만 시간대도 낮 시간대라 차가 너무 많았다. 유튜브 촬영만 아니면 밤에 빌려서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코스로 조지는 건데 너무 아쉬웠다. 오랜 시간도 아니고 또 짧고 막히는 코스를 주로 타봤기 때문에 아반떼 N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BMW 420D 대비 재미있는 차량인지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굳이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반떼 N은 저속에서는 출력 좋은 아반떼 수준으로 무난함을 보여주다가 고속에서 N모드를 놓고 달리면 급격히 재미가 있다. 즉 재미의 편차가 크다는 것. 반면 내 BMW 420D는 특유의 주행 감각으로 인해 저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재미를 선사해 상향 평준화된 재미가 있다. 또한 빠릿하면서도 묵직한 감각을 주는 BMW는 안정감 때문에 고속으로 달려도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고 크게 무섭지 않았다. 반면 아반떼에는 고속에서는 다소 가벼운 느낌이 들어 살짝 불안감을 준다. 그렇게 안 빨라. 그리고 배기음이 워낙 커서 그런지 달리는 속도에 비해 체감 속도가 훨씬 빨랐다. 이게 또 하나의 스릴감을 주어 재미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 시속을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지금 시속이 몇인지를 알 수가 없네. 가운데. 그러니까 이건데 직관적으로 안 와다. 이용요금은 보험료 포함 시간당 2만원이 넘었으므로 짧게 2시간만 빌렸다. 렌트비 42,100원, 주행거리 46km에 14,560원, 보합 56,600원이 들었다. 다른 쿠폰도 사용할 수 없어서 100% 제값을 주고 이용해야 한다. 소카존이 지하 5층에 있어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제법 시간을 잡아먹었다. 몇 시간씩 빌리는 거면 모를까 나처럼 조금만 빌려갖고 탈 생각이라면 웬만하면 지상이나 지하 2층 이내의 소카존에서 빌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최대한 달리는 곳과 인접한 곳에서 빌리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엔 서울 빠져나가는 데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유있게 돌아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아까운 마음에 괜히 지하주차장 좀 돌다가 반납했다.
요약하자면 조미료로 맛을 낸 맛집 같은 느낌이다. 맛집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별다른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 승부를 보고 다른 하나는 갖가지 양념이나 조미료들로 승부를 본다. 아반떼 N은 후자 같은 느낌이다. 워낙 인터넷에서 아반떼 N이 재밌는 차라고 극찬을 들어서 기대값이 높아서 그런지 평가를 좀 박하게 한 건 아닐까 고민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 이 정도였다. 아니 조금 후하게 평한 것 같기도 하다. 이 차를 타고 와인딩이라도 아니 막히지 않은 도로에서 고속주행을 많이 해봤다면 달라졌을까? 아무튼 아반떼 N이 재밌는 차라는 건 확실하고 더 타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혹시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면 야간에 한 번 더 빌려서 타보고 리뷰를 남겨보겠다. 짧은 시간 아반떼 N을 타봤던 후기를 정리해보겠다. 먼저 장점이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이 가격에 팝콘 사운드를 기반으로 이 정도 재미있는 차량은 없다. 같이 타본 친구도 짧게밖에 못 타본 걸 매우 아쉬워했다. 둘째, 디자인은 진짜 미쳤다. 아반떼라는 낙인 효과만 지운다면 디자인만으론 일반 승용차 중 최고라 본다. 셋째, 데일리카로 사용 가능하다. 앞서서 애매하다고 말했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 요즘 아반떼는 크기도 커서 패밀리카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가변백이라서 배기음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뒷자리도 충분하다. 스포츠카와 데일리카의 절묘한 조합으로 스포츠카는 타고 싶지만 세컨카를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최고의 국산차가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단점이다. 첫째, 아무리 펀카라고 하더라도 현기차 특유의 뭔가 밍밍한 주행 감각은 여전했다. 전문 리뷰어들이 워낙 극찬을 해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BMW 처음 탔을 때처럼 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 돈이 많아서 세컨카나 서드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구매할 만하지만 메인카로는 글쎄 였다. 둘째, 국산 2.0 터보는 진짜 연비가 너무 안 좋다. 복합연비 10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런 차 타면서 무슨 연비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같은 차량이면 당연 연비 높은 게 좋다. 후륜의 공차 중량도 아반떼 N보다 100kg 가까이 무거운 330i가 전륜이고 가벼운 아반떼 N보다 공인연비가 1이나 높다. 셋째, 그래서 오빠 차 아반떼야? 평소 기변하고 싶었던 자동차 중 하나인 BMW 420d 그랑쿠페 모델을 무려 300만원이나 할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